네, 이 선생입니다. 국가공인 TAT 1급 제43회 리뷰를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법인세 관리, 법인 세무조정부터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실무 부분은 법인세 관리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다시 정방향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관리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선 간단하게 법인세 관리에 대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부분들 세무조정들이 나왔고요. 그 기본적인 세무조정들에서 약간의 변별력을 줬기 때문에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기출문제 위주로만 하셨던 분들은 한두 부분에 있어서 훅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론에 들어가면서 각 조정을 살펴보면서 또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평타였어요. 좀 쉬운 평타? 네, 근데 제가 가르쳤던 우리 제자님들께서는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제가 좀 요즘에 TAT 1급을 제가 보면서 제 눈앞에 있는 학생들도 합격을 못 시키는데 무슨 유튜브인가 막 이럴 정도로 조금 자괴감에 살짝 빠졌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조금 저한테도 미안하겠지만 미안할 거 없어 얘들아. 쌤이 잘못한 거야. 이제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또 이제 실명을 거론하자면 성민이 성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성민이 성훈이 우리 성민이 성훈이 수연이는 저번에 합격했는데 이놈 새끼들 아주 저랑 맨날 저랑 맨날 보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앞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합격을 못 시키는데 어찌 카페를 운영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지 조금 요즘에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요. 제가 조금 학생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일단 그렇고요. 자 바로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 결과 제가 이제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AT 시험이 끝나고 뭐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합격자 발표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상황인지는 뭐 또 이후에 또 영상을 또 뒤에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는 AT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걸 보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시험을 본 사람 기준으로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또 이게 간혹가다 늘 뭐 다른 급수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한번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거를 뭐 마치 이제 이게 그죠 강의가 아니라 뭐 리뷰죠. 이거를 뭐 문제를 풀어주는 리뷰로 이제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어떤 그런 문제풀이 강의다라고 하면 우리 해커스나 에듀윌 쪽 뭐 이렇게 아주 유능한 강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유튜브 홍보니까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 뭐 다른 신나라 선생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TAT 1급을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그분들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보니까 썸네일 보니까 뭐 핵심 강의, 콕콕 집어 강의 뭐 이런 것도 있고 전산세무 1급 쪽이면 이제 방구석 지쌤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전산세무 쪽은 박쌤, 김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강의를 보시는 것도 더 좋아요. 그분들은 문제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고 저는 그냥 얄팍하게 문제에 대한 겉핥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겉핥기 컨셉으로 들어보시는 게 너무 저 사람 성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분 강의를 들으셔도 돼요. 저는 저는 절대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할게요. 그래서 바로 리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시작하기 전에 뭐 너무 녹두리가 길어서 미안해요.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바로 법인세 관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관리인데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회사 변경 확인할 것. 이거 회사 변경 확인 못 해갖고, 우리 또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실수를 했는데, 회사 코드 바꿔야 돼요.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미래산업이 아니라 이제 1143 코드, 그 원 회사 코드가 두 개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회사 코드를 잘 들어가야 된다. 뭐 이거고요. 미래산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SY 1번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보우전자로 돼 있어요. 보우전자, 그죠? 근데 여기서 회사 코드를 미래산업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좀 일부 이해가 가는 게 어떤 분은 이게 저기에서 법인 조정부터 먼저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도 사실 문제 풀 때 법인 조정부터 먼저 하거든요. 왜냐면 회사가 달라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법인 조정을 먼저 하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제 보통 TAT 1급은 법인 조정을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쪽이 좀 더 자신 있고 좀 이제 TAT 2급까지 하셨던 분들이 보통 1급으로 넘어오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뭐 이제 물론 연습을 하시겠지만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법인 조정이 갑자기 세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인 거 원래 먼저 하시면 돼요. 그렇다는 얘기고. 좀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면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부터 볼게요. 수익금액 조정이고 뭐 7점 몇 점입니다. 뭐 내용을 보니까 자적을 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건데 추가가 된 부분이 3번이죠. 서비스 용역 매출. 사실 이게 불러오게 하면 뭐 알긴 아는데 또 이거 쉽게 낸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원가가 없거든요. 원가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건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렇고 그 뭐 진짜 저는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쭉 보면 수익금액 조정 제 거 테마 학습을 카페에도 이제 무료 버전 있으니까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왜냐면 이제 뭐 다른 회사 같은 경우 원가율 뭐 몇 퍼센트요, 60%, 뭐 이렇게 사람이 막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나왔어요. 깔끔하게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깔끔하게. 자, 그래서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차치하고 어차피 TAT 1급 정도 되시면 뭐 전산세무 1급을 만져봤다든지 뭐 어느 정도 연습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뭐 최대한 리뷰 위주로 진행을 할게요. 일단 내용은 그거죠. 그러니까 얘 뭐 추가된 부분 있고 조회해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전기 매출 누락, 매출 누락도 됐고 원가도 같이 누락됐기 때문에 전기 자적 의리니까 이제 이게 기초잔액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의 세무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거 하면 되겠고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세무 조정이 보면 전기 요것만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면 자, 그러니까 요게 작년 세무 조정을 제가 잠깐만 해드리면요.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전기의 세무 조정을 유추해 보면 제품 매출이 이제 입금 산입이 된 거고, 그죠? 6천만 원. 그 다음에 플러스 유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에 이제 손금 산입도 해준 거죠.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손금 산입을 해준 거고, 요게 이제 세무 유보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단기부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의 세무 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단기 부분은 당연히 입금 불산입, 그죠? 6천만 원. 문제에서도 전기 제품 매출 누락액 판매가 6천만 원, 원가 3,500만 원 1월 5일에 회계 처리했다고 되기 때문에 단기에 이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마이너스를 쳐줘야 되니까 감소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쳐줘야 되니까 얘는 이제 송금 불산입, 그죠? 없던 일이니까 이제 작년에 이미 다 한 거니까 플러스 유보 감소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 돼요. 요것만 뭐 주의하시면 뭐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법인 조정이고요. 여기서 이쪽에 수익 금액 조정 있죠? 뭐 저는 일단 순서를 다 외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못 찾으시겠으면 뭐 여기서 수익 금액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들어가시고 컴퓨터가 똥컴이라 천천히 들어가네요. 자, 일단 1번 매출 누르시고 F4번 누르면 되죠. 저는 보통 이제 수익 금액 큰 거부터 먼저 불러와요. 자, 또 매출 F4번 상품 매출. 그러니까 400번대 들어가는 것들은 다 불러오셔야 돼요.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나머지 영업의 수익은 문제 제시되면 불러오시는데, 예를 들어 2번 뭐 자비익 같은 게 있다. 다른 회차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불러오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른 문제에서 제시된 게 없어요. 1번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4번으로 가시면 돼요. 다른 내용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건 아예 안 나와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은 뭐 잘 안 내고 있으니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제품 매출이라 그래요. 그냥 전기 제품 매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셔야 되니까 올해 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원가도 마이너스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한 게 이제 세무 조정을 먼저 써놓고 이렇게 해보면 안 헷갈려요. 그리고 나서 합계 등록을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됐을 때 요 금액이 이제 입금 불산입이니까 여기에 가게 되는 거고, 요 대응 원가가 송금 불산입이니까 여기에 오면은 맞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대로 보고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냥 전기 제품 매출 이렇게 하시고 6천만 원 유보 감소 이렇게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전기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3,500 역시 유보 감소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복귀됐고 이제 한 세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고 수익금액 조정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우측에 6천만 원이 떠 있잖아요.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이제 제품 매출이라면 요 차관 금액에 올라가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품 매출 쪽에 커서 맞춰 놓으시고 6천만 원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실제 시험장 가면 한꺼번에 쭉 하고 하면 좋은데 중간에 누락이 되거나 실수를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소에 잘 하시더라도 차츰차츰 이렇게 단계를 좀 끊어서 가는 거를 많이들 추천을 해요. 그게 좀 덜 실수하거든요. 시험에 떨어지는 건 내가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몰라서 떨어진다기보다는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실수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비스 용역 매출이 이제 누락됐다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문제에서 보면은 12월 이제 문제 잠깐 볼까요? 잠깐 띄워보면 여기 12월 31일에 발생한 게 있었는데 누락했다는데 용역 매출이기 때문에 뭐 원가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럼 매출 누락 부분만 처리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결산서상 수익 금액 부분이 이제 불러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러왔고 여기에 대해서 2천만 원이 더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1억 2천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래서 기타 수익 금액 쪽에 가서 그냥 서비스 용역 매출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누락자를 붙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락자 붙이거든요.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수익 금액 쪽에 2천만 원 때려 넣으시고 요거를 이제 뭐 복붙을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학계 등록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추가로 뭐 이렇게 하셔갖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서비스 용역 매출 서비스 이렇게 치시면 이 코드를 그냥 쓰셔도 돼요. 뭐 근데 뭐 이 두 개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스타일은 원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서비스 용역 매출 누락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나만 알아볼 수 있게 하면 돼요. 그리고 유보 발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시는데 왜 건건이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밑에 있는 숫자가 변해요. 그러면 금액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건 한 건씩 합니다, 저는. 그리고 복귀 누르신 다음에 이제 다 됐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 가산 쪽에다가 2천만 원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서비스 용역 매출 이거 처음 보는데 그러면 어렵다고 느껴져요. 그건 아니죠. 근데 TAT 1급씩이나 됐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이제 거의 전산으로 보는 끝판왕 마지막 시험인데 그런 걸 가지고 당황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저장하고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무조정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세금과 공과 명세서인데 뭐 이거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세금과 공과 가서 불러오기 어디 갔어? 눌러주고요. 눌러줘요. 그 다음에 요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건별로 한 번씩 해요. 쭉 다 보면 아마 범칙금 보이실 거예요. 이거 송금 불산입이죠? 하고 그냥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그냥 학계 등록 때린 다음에 그냥 요거 8만 원 이거 보고 쳐요. 저는 그냥 범칙금 그다음에 6만 원 기타 사유출 그죠? 기타 사유출이죠. 자, 제가 뭐 강의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법인 지방소득세에도 송금불산입 그죠? 법인세랑 법인세 등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는 송금불산입이죠. 농특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학계 등록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금액이 합쳐지기 때문에 건바이 건으로 보셔야 돼요. 1568000 1568000 이거 봐요. 틀리잖아요. 168 기타 사유출 얘도 기타 사유출이에요. 건별로 세무조정 해야 된다는 게 관건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재산분 주민세 뭐 다 좋은데 재산세 요거 그 대표이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상여처분 받아야 되겠죠. 송금불산입 재산세 대표이사 자택 학계 등록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금액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968140 968140 이거 보고 이렇게 치면 돼요. 그냥 이게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이렇게 보고 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됐고 아직 이거 좀 개수가 많네요. 보통 한 4개 정도밖에 안 내는데 5개를 넣어놨네. 여기 또 있네요. 아유 또 건더기 하나 보이네. 자 이거 68160 요거 부가세 납부불성실 가산 납부불성실하고 안 하고 이제 납부지연가산세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어쨌든 뭐 일단 이렇게 하고 기타 사유출 얘도 기타 사유출이죠. 가져간 놈이 확실하면 기타 사유출이죠.
자, 또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뭐 꽤 중복인데 다른 걸 냈어도 좋았을 건데 굳이 이걸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냥 자잘하게 쉽네요, 그죠? 예, 그 심지어는 다 기타 사유출이야, 이거 하나 빼놓고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다 입력이 되신 분들은 요렇게만 나오시면 되겠고요. 예, 요렇게만 나오시면 돼요. 전체 송금일산입 금액이 요 금액이 되면 되겠다. 뭐 유보도 없고 기타도 없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주식 발행 관련돼 있는 뭐 이런 것도 없고, 예,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깔끔하게 딱딱 떨어져. 누가 봐도 송금불산입이고 뭐 기타 사유출이고 누가 봐도 송금불산입 상여인 것만 냈어요. 다 맞추셨어야 돼요, 원래. 그죠? 우리는 TAT 1급이잖아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완료했고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조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인데 이제 뭐 공식화됐어요.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은 안 나옵니다. TAT 1급에서. 전산세무 1급은 뭘 믿고 그렇게 계속 내는지 모르겠지만 TAT 1급은 일단 퇴직연금을 하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한번 보게 하기 때문에 물론 안 봐도 돼요. 여기서 답은 나오긴 하는데 보게끔 하기 때문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게 부인 누계 죄송해요. 부인 누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몇 가지만 딱 보면 확정급여형이라는 거, 확정급여형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기자적을 참고하라고 돼 있고 뭐 없어요. 예, 이게 다예요. 여기 있는 내용 갖고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프로그램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일단은 블록을 한번 깔끔하게 눌러줘요. 눌러주시고 충당금 조정 명세서 굳이 안 가도 여기서 해결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선은 4번 단기말 누계 얘를 제대로 입력하는 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얘를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얘를 입력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보일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3억 500만 원 입력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냐? 아니에요. 이 금액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퇴직금 충당 부채, 그죠? 충당 부채 금액이 이게 이제 기초 잔액 4,200만 원 그리고 1,200 여기 부채 또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부인된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리고 지급을 했잖아요. 이게 지급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추가로 설정한 거.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부인된 거. 네, 추가로 부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부인이니까 기초부죠. 기초 부인액 더하기 단기 부인액 빼기 지급액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 4,200만 원 더하기 단기 추가 설정액 해서 부인당한 거, 단기 부인액 그 다음에 1,200 지급액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정답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한데 똑같아요. 그럼 이게 공교롭게도 3억 500이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추계액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예, 이게 아니에요. 이 숫자 공교롭게도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얘를 볼 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퇴직급여, 퇴충 잔액, 요 퇴직급여 충당금이잖아요. 퇴충 잔액을 계산하실 때 그냥 기초 부인 누계액 더하기 단기 추가 부인액 빼기 지급액을 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기초 잔액이 4,200만 원 있었어요. 자적의뢰 나와 있죠. 더하기 단기 부인액 2억 7,500 그죠? 이건 그냥 머릿속에 외우세요. 뭘 더하고 뭘 빼야 되는지 이게 최종 부인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00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은 한도 초과 부인을 했다가 실제 지급할 때 송금 인정을 해주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할 땐 싸그리 몽땅 다 부인 유보로 해놨다가 나중에 실제 지급할 때 그때 이제 해주는. 그러니까 퇴직연금하고 반대죠. 퇴직연금은 불입한 당시에 다 송금 인정해줬다가 퇴직금 지급할 때 감소하는 형식이고, 그렇죠? 송금 불산입하는 형식이고. 얘는 처음에 한도 초과 나면 싸그리 몽땅 다 송금 불산입했다가, 그렇죠? 나중에 찔끔찔끔 지급할 때마다 송금 산입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3억 500이지 절대 추계액 뭐 밑에 나와 있는 그거 아니에요. 자, 요걸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많이 실수들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준비는 다 끝났어요. 진짜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음에 순리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잘 봐요.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잔액조에 눌러요. 198, 198. 이걸 외워버리세요. 198, 198. 그러면 작년에 불입하고 넘어온 거, 추가 불입한 거, 그 다음에 지급한 거. 공교롭게도 얘가 1200이잖아요, 지금. 그죠? 1200이라는 얘기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1200 지급한 거를 퇴직연금에서 다 꺼내줬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예. 실제로 295, 295 한번 해볼까요? 단기감소 2,500만 원 안에 퇴직연금 끄집어낸 게 있어요. 실제로 원장조회를 까보잖아요. 원장조회를 까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퇴직금 지급이라 돼 있죠. 2,500만 원 지급할 때를 보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2,500만 원 지급하는데 그거를 보세요. 그죠?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1,200을 꺼내주고 보통예금에서 1,300 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감소해요. 연금을 꺼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초의 연금은 아까 원장조회를 통해서 보면 3,700이었어요. 추가 불이백은 일단 해약액은 1,200이고 추가 불이백은 3,3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뭐 다른 얘기가 없다면 이제 이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에서 다른 말이 없죠. 다른 말이 없으면 이건 그냥 다 송금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문제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뭐 건드릴 게 없이 3,700 그대로 다 한번 쳐주면 돼요. 만약 있다 그러면 쪼개면 돼요. 옛날에 전산지급 1급에서는 이 중에 뭐 3,000만 원만 송금 인정을 했고 700만 원은 뭐 불입 안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송금 산입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렇게 지랄나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역시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사실 밑에 있는 이거 그냥 한 번 더 쳐주는 격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계산해주고 끝났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자 여기서 F8번 눌러주면 3,300 송금 산입 범위 미달액 보이죠? 요거를 입력해 주는데 요걸 오른쪽에 뭐 198번으로 눌러도 돼요. 아니면 뭐 퇴직 정답처럼 연금 뭐 불이백 이렇게 하신 다음에 3,300 얘는 유보 발생이에요. 올해 최초 불이백은. 근데 기중 수령 해약한 거 있잖아요. 이게 요게 세무 조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세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손으로. 요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같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 하시고 퇴직연금 지급액 실제로 퇴직연금에서 아까 원장 뭐 내용 보셨듯이 꺼내줬잖아요. 1,200. 얘는 과거의 송금 산입은 이걸로 이 3,700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과거의 송금 인정을 받았고 그죠? 불입할 땐 싹 다 송금 인정. 실제로 퇴직금을 이제 지급할 때 연금에서 꺼내줄 때는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하죠. 찔끔찔끔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유보 감소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뭐 이게 다예요. 요걸 수동 조정하시면 돼요. 요게 조금 뭐 근데 가끔가다 빠뜨리시더라고. 빠뜨리시면 안 돼요. 빠뜨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실 기출문제 제 카페에 올려놓은 기출문제 테마학습 정도만 하셔도 이거는 눈치가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구독자 버전이 조금 회차가 별로 없긴 하지만 사실 뭐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퇴직연금 공식 정답의 표현을 그냥 빗대어 쓰겠습니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지급액 1,200 이제 유보 감소가 돼야죠, 얘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냥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번인데요.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인데 바로 그 채비 건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어디 갔냐?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서 이제 갑과 을 작성하고 이제 가지금 가수 적수 계산해서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여기 건설자금 이자 등으로 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이 명세서가 바로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문제 나오는 이 건설자금 이자 조정 명세서 여기서 계산된 금액이 이제 여기에서 금액이 입력이 돼서 조정을 하게 되는.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내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언젠가는 TAT 1급도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되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는. 근데 뭐 마냥 쉬울 수 없으니까. 그죠? 마냥 냈던 것만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가 나올 때 문제에서 뭐 건설자금 이자는 얼마다 이렇게 제시되는 게 사실상 계산되는 근거가 여기서 작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잘 맞춰서 입력만 하시면 되는데 이 기존에 나왔던 회차에는 거의 차입 기간과 공사 기간이 일치하거나 뭐 그랬는데 이게 조금 변별력을 준 것 같아요.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순서는 일단은 여기 빨간색이라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네모 있잖아요. 요 네모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자산명, 그냥 공장 건물, 제출기관명은 우리은행, 차입일자 2020 0701 문제 다 있어요. 7억 3,200 이자율 5% 단기 지급이자 1,840만 원. 이 1,840만 원도 뭐 어려워할 게 없는 게 계산되어 있잖아요. 전액 이자 비용 처리. 그죠? 그거 하시면 돼요, 그냥. 그다음에 준공일은 2022년 12월 31일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일수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자, 일수는 여기 있어요. 당해연도 공사 일수. 요게 이제 그 말이 딱 그렇게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텐데 122일입니다. 122일. 그다음에 이제 계산 대상 금액 요걸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문제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 366일이라고 돼 있죠. 요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 공사 기간에 해당되는 것만 요 이자 비용 1,840만 원에 대한 그 이자 비용이죠. 엄밀히 따지면 요거 1,84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7억 3,200. 이 7억 3,200의 5%에 대한 얘는 184일이잖아. 그죠? 이건 이제 전액 이자 비용 처리한 거고. 근데 이게 다 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계산해 보면 7억 3,200에서 곱하기 5%를 해주는 이게 연이율이고 곱하기 건설공사 기간에 해당되는 122일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동으로 계산하는 문제. 이게 좀 어려웠다면 어려웠을 텐데 사실 프로그램 돌리는 것만 공부하셨다면 이건 좀 어려웠을 거고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 2급 정도 수준 공부를 하시면 이걸 이제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뭐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도 나오죠. 이건 뭐 사실 손으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또 뭐 여기에 뭐 은행 예금 이자 뭐 이런 것도 없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뺄 게 없죠. 이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220만 원만 계산해서 늘 줄만 알면은 이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3번, 뭐 2번은 할 게 없어요. 일반 차입금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건설자금이자 완료 중이죠. 여기에 다시 한번 1,220만 원만 입력해 주시면 이게 이제 송금부산이 건설자금 이자 대상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어디를 봐도 합계 등록하는 난이 없어요. 이거는 통으로 수동 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학계표 명세서 들어가서 건설자금 이자 그다음에 금액은 1,220 그리고 유보 발생 이렇게 수동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수동 조정. 원래는 이게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죠? 채비건업 아까 그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에 건설자금이자라는 입력을 하시고 거기서 F8번 눌러서 불러오는 형식인데 일단 뭐 명세서 작성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5번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개선서 법과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법과세. 자, 법과세입니다. 법과세에서 어려웠다 싶은 거 그냥 뭐 고용중대세액. 근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고용중대세액공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어필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뭘 고민하거나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이건 최저한세 계산 대상이고요. 조특법상 세액공제이기도 하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밑에 있는 건 최저한세 적용 대상 아니고 그거고 6번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제 지방세까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헷갈렸을까? 그러니까 4번하고 6번 사항이 좀 헷갈렸지 나머지는 그냥 뭐 보고 때리면 되고 얘네들도 그냥 뭐 다 입력하면 되는 애들이에요. 뭐 얘도 그렇고 그죠? 자,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밑에 있는 내용들도 뭐 보면 여기 지방세 제외라고 친절해요. 다 나왔어요. 뭐 문제에 굴곡이 없어요. 진짜 문제 굴곡이 없어요. 굴곡이 있다면 여러분이 기본적인 사전 지식이 조금 내공이 약해서 헷갈렸다? 그러면 이해해요. 제가 왜 자꾸 여러분 탓을 돌리냐면 너무 쉬워서 너무 쉽게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TAT 1급이 쉬워요. 전 선생님 1급에 비하면 진짜 쉬워요. 진짜 개 쉬워요. 근데 공부를 하고 보면은 쉬운데 문제를 풀기 위한 얄팍한 어떤 그런 스킬 위주로만 가시면은
얘는 헷갈려서 어려워요. 헷갈려서 어렵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법과세는 법인 조정 2에 있고요.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일단은 세로 블록이를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무 조정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앞에서 세무 조정이 틀리면 뒤에 있는 게 틀리겠죠. 근데 부분 점수 다 줍니다. 내가 입력한 것만 제대로 입력하면 그냥 상관이 없어요. 불러오는 금액은 그냥 점수를 주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의미 없고, 자, 기부금 한도 초과 지금 된 게 100만 원이다. 근데 2월 액중 송금 산입이니까 여기겠죠. 예. 요거 주의하시고, 단기 한도 초과가 아니라 과거에 한도 초과된 건데 이게 2월 된 거니까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쪽에 보면 2월 결손금이 합의 2,100이 다 공제돼요. 10년, 예, 10년 규정. 그러면 2,100은 요 밑에다가 2,100 입력하시면 되겠고, 됐죠? 자, 그다음 세액공제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세액공제 부분은, 자, 요거는 최저한세를 적용, 위에 있는 거 밑에는 밑에 있는 건 최저 배제예요. 그러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세액은 450. 최저 배제 그 연구인력 개발비는 유일한 최저 배제예요. 물론 다른 공제들도 있습니다만, 예, 주로 이제 전산세무 1급과 TAT 1급을 놓고 봤을 때 잘 안 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어려운 것들은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어야 될 법한 거, 막 어디 뭐 이렇게 막 뭐 구석탱이 있는 분식회계에 의한 경정에 의한 세액 공제 이딴 건 잘 안 내요. 예. 그러니까 뭐 해봤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뭐 이런 거, 고용증대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다음 가산세도 그냥 공장에 사용할 윤활유를 법인한테 샀는데 50만 원에 사고 그냥 영수증을 받았대요. 친절하게 뭐 가산세 검토해보라도 아니야. 가산세래. 그냥 그 50만 원 곱하기 손으로 2% 두드리면 되잖아요. 만 원이야, 만 원. 만 원 입력하라고요, 만 원. 만 원. 그 다음에 중간예납 수시부과는 없고요. 원천 납부 요건데, 요거는 회계 쪽에 이제 계정별 원장, 아니면 이제 여기다가 치세요. 그냥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을 치신 다음에 136 엔터 치시면 돼요. 엔터 136 엔터. 그럼 나오잖아요. 자, 중간 예납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아우 쉽다, 개 쉽다 진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잘 보시면 법인세, 지방소득세 있죠. 문제에서 정말 친절하게 해자와 같아 지방소득세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이걸 또 못 보시고 그냥 두드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라고. 요거 250. 얘는 어차피 대체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이것도 수시부가에다가 입력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니라고. 알겠죠?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이제 분납만 하면 돼요. 엔터. 그럼 친절하게 정말 해자와 같이 분납할 세액은 이겁니다. 빨갱이로 띄우면서 물납도 없어. 52053-860 엔터. 이거라고. 이렇게만 하면은 이전하면 복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또 성민이, 마음이 아픈 성민이 이 친구들은 여기서도 또 뭐 이렇게 실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후회하는 포인트거든요. 시험을 볼 때 보기 전에는 뭐 풀어보고 하면 맨날 봤던 문제만 또 보니까 내가 잘할 것 같아. 내가 뭐 완벽해. 근데 사실 실전에 가면 그렇잖아요.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같은 시험도 문제은행 형태인데 조금만 드라이브를 걸어놔도 거기서 헷갈리더라고. 조금만 문제 형태를 바꿔놔도. 왜 그러냐면 늘 뭐 어느 회계 세무 강사님 교수님들이나 공감하시는 상황이지만 기본 이론, 기본 내공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워드커만 시험처럼 뭐 이론 필기 따로 있고 실기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각각을 채점하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죠? 또 전산회계 운용사와 같이 필기 시험을 보고 이제 실기 시험을 합격하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기본 이론을 모르면 실무를 못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에서 말하는 이론 실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론을 알아야만 이론도 할 수 있고 이론을 알아야만 실무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 이론 내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리뷰를 하면서 괜히 뭐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제가 테마학습을 만든 것도 그것 때문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보신 분, 또는 우리나라의 회계 세무 시장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장만 형성이 돼 있어요. 한 번쯤 떨어진 분들을 위한 AS 그런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영상 강의를 돈 주고 사서 보셨어.
기본 이론 강의, 모의고사 풀이 뭐 다 좋아요. 근데 어느 제작사도 연도 중에 어느 시험 대비로 강의를 만들고 문집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제작사가 있던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러한 대형 제작사들한테 그런 걸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절당했거든요.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 나름대로 제작사 나름대로의 어떤 대형 기획사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을 거예요. 예, 물론 그분들은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아마 유료화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돈을 쏟아붓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돈을 내고 또 봐라? 아니면 무료 재수강으로 뭐 다시 강의를 연장해 줄 때 또 봐라? 아니 내가 한 번 떨어진 강의를 또 보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험 문제 트렌드가 똑같이 나오나요? 연초에 강의 찍어놓은 트렌드가 연말까지 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제가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만들어 놓은 어떤 이유이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문제를 바꾸고 두 달에 한 번씩 예, 영상이 또 뭐 이렇게 나가고 그래요. 사실 리뷰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그래서 만들어 놨거든요. 출제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뭐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목이 좀 한계점이 왔나요? 목이 칼칼하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뭐 다 풀어드렸습니다. 예, 리뷰는 다 해드렸고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평을 좀 해드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개인의 내공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를 어렵게 낸 것도 없고 수험생들한테 뭔가 괴롭히기 위해서 출제된 부분도 상당히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충실했던 것 같아요. 기본 난이도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물론 이제 앞쪽에 거래처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쯤이면 TAT 1급이 어떤 시험이라는 걸 아는 정도면 아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쯤이면 수긍하실 정도 수준은 돼요. 예, 여태까지 뭐 항상 AT는 전산세무회계 시험과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지만 새로운 시도는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AT에 대한 습성 파악을 못 하셨다면 카페 자료에 게시되어 있는 기출문제 테마학습을 쭉 보시면서 추세 분석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출제 경향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기존의 틀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종의 이제 판을 뒤집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급진적인 어떤 난이도 조정이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개혁을 하고자 하는 실무 중심의 시험이 AT예요. 저는 AT를 매우 좋아해요. 전산세무랑 AT랑 뭐가 더 좋냐 그러면 저는 솔직히 AT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서 써먹을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출제위원분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요. 예. 제가 알기로도 실제로 전산세무회계 시험 출제위원들의 구성 어떤 스펙트럼과 AT 시험 구성 스펙트럼을 비교해봤을 때 전산세무는 일단 세무사님들 위주로 출제를 먼저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실무 부분은 일부 이제 특성화고 교수님들 위주로 많이 섭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AT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넓습니다. 그것보다 범위가. 일전 실무자분들도 초청을 해서 출제에 참여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상 고민을 해요. 예, 물론 이제 전산세무회계 쪽도 나름 실무 쪽으로 많이 일가견이 계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AT는 칼라고 전산세무는 흑백이라는 거. 그게 큰 차이라는 거. 원서비는 똑같지만 AT가 좀 더 디테일하다는 거. 예, 그렇게 봅니다.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발전에 기여를 하시려면 AT 시험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외워서 따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 예, 좀 더 실무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시험이라는 거 많이 알려주시고 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잔소리만 잔뜩 늘어났는데 사실 전체적인 리뷰는 그래요. 기본에 충실했으면 충분히 어렵지 않은 회차였는데 법인 조정에서 많이 점수를 못 가져간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제가 봤을 때는 TAT 2급도 상당히 쉽게 나왔는데 TAT 1급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다음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테마학습 특강을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테마학습 뭐 무료로 개방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시험 대비 기출문제 12월 5일 시험이죠. 기출문제 테마학습 준비되는 대로 테마학습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법인세 관리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요 다음 타임으로는 이제 거래자 입력부터 다시 정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